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의미 배워보았으니까 그걸 이용한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요. 20번 학습지 뒷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 위에다 정리. 자, 우선은 x라는 함수, 즉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t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나타내는 거 뭐다? 위치예요, 위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자, 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v라고 쓰고 얘는 위치라는 함수 f를 미분한 것이에요. ft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는 문자로 a라는 표현을 쓰고 이 a는 v를 미분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래서 dt분의 dv라고 써볼게요. 얘는 v를 미분한 거, 속도를 미분. 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도는 도함수, 즉 함수이기 때문에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부호가 생겨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속도의 부호는 그 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어요. 자,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언제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바뀌는 시각이라고 할게요. 시간이니까. 자, 바뀌는 시각은 언제다? 바로 속도 v가 0이 될 때, 그때의 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했죠. 왜냐면 부호가 바뀌려면 0을 반드시 거쳐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예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나오죠, 위치. 자, 위치 X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음을 구해보세요. 자, 보면은 t가 1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속도 함수부터 구해봅시다. 속도 v는, 자, 속도 v는 뭐라고 했죠? 네, 이 x라는 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t가 1일 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8이라서 얼마?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가속도는 a이고요. 자, 이 a는 뭐다? 바로 이 속도를 구한 식을 또 미분한 거예요. 미분해보면 자,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 그리고 t가 1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또 t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그래서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을 적어볼게요. 자, 속도는 10이고 가속도는 6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풀어볼게요. 점 P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여기서 설명한 내용 바로 여기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꾸는 시각은 언제다? 바로 속도가 0이 될 때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위에서 구한 V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t, 얘가 0이 되는 t, 즉 0이 되는 시각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시각 구해보면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t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t의 값이 0 또는 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t라는 시각은 0초부터 시작하겠죠? 음수의 초는 없으니까. 그래서 0초부터 시작해서 3초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0초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얘는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초? 3초일 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늘 항상 0이 되는 시점에서 이 운동 방향이, 즉 이 V의 부호가 바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냐면 증간표를 늘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한 바로 속도의 부호를 이렇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초에서 시작해서 자 3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초를 이렇게 표시하시고 증간표 그렸던 것처럼, 그리고 0일 때 속도 0이고 3일 때 속도 0이었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증간표 했던 것처럼. 그래서 0, 3에서 우리 도함수 기억나시죠? 그래프처럼 해볼게요. 자, 도함수가 V인데 2차잖아요. 그리고 0, 3을 지나는 2차인데 음수니까 2차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서
요 사이의 부호는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즉 부호가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뀜. 자, 얘까지 확인이 됐으면은 운동 방향은 바로 3초에서 바뀌겠구나 라고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답은 몇 초다? 3초. 이렇게 답을 적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에서 늘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주면은 올바른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와 유사한 문제 1번 지금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멈추고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꼭 들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 1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이니까 그냥 쭉 풀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을 구해볼게요. 자, 속도 가속도니까 V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미분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t에다 2를 대입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4, 3, 12. 12. 일단 마이너스 24 더하기 9. 얘 계산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음수의 속도 나오죠? 그 다음 가속도 A는 이 위에 있는 V를 또 미분하세요. 6t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여기다 t에다 2를 대입합시다. 12 마이너스 12, 0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속도는 마이너스 3, 가속도는 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점 P의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V식 그대로 갖고 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시각 t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t를 찾아보기 위해서 또 인수분해를 하시고요. t가 이렇게 또 2개가 나오네요. 2개. 뭐와 뭐? 1 또는 3. 자, 근데 위에서 선생님이 푼 것처럼 늘 항상 그 0이 되는 시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늘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부호가 진짜 바뀌는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도가 1과 3에서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좀 적어볼게요. 도함수의 부호 어떻게 했나 그랬죠? 2차고 양수니까 이 1과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어때요? 부호가 뿔맛뿔이죠? 뿔맛뿔. 네, 부호가 잘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1초와 3초에서 둘 다 운동 방향을 바꾸지만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물어보고 있으니 바로 뭐다? 이 1초에서 처음으로 바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은 1초. 네, 초가 안 나왔으니까 1이라고 해볼까요? 1. 위에서도 초가 아니었네. 여러분, 이 초를 지워주세요. 단위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다른 유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상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한다면 x식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대요. 다음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물로켓이 일단은 그 지면에서 지상이 이렇게 있겠죠. 얘가 지상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얼만큼 떨어진 25m만큼 높이 떨어진 25m. 자, 25m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물로켓을 쏜대요. 네, 물로켓은 어떻게 쏘아 올라지죠? 네, 이렇게 슝 수직으로, 아무리 수직으로 쏘아 올라도 이렇게 완전히 계속 올라가진 않고 우리에게는 중력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쵸? 블로켓이 이렇게 슝 하고서 물 바닥으로 딱 떨어질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이 각각의 물로켓의 높이가 있을 거예요. 이 높이. 자, 이 높이가 바로 뭐다? 이 x라는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바로 요 식입니다. 그래서 각 시각에 대해서 물로켓이 이렇게 각각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위치를 이렇게 x라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때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 물로켓이 최고 높이일 때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 높이에 다다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표시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물로켓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자, 움직이는 방향이 처음에는 위쪽을 향했다가 최고 높이를 찍고 다시 밑을 향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얘가 이 최고 높이를 찍고 난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어떻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어떤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어느 지점에서 가능하다?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은 속도를 구해서 0이 되는 시각을 찾으시면 돼요. 자, V는 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자, 이걸 뭐가 되는? 0이 되는 t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t가 마이너스 20이니까 t는 얼마? 2. 그래서 걸린 시각은 2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이 x, 높이 x에다가 t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5, 4, 20, 그 다음에 40 더하기 25니까 얼마예요? 네, 45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을 적어보면 2초 후에 가장 최고 높이가 되고 그때 높이 45m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즉 속도가 0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자, 물로켓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했죠. 자, 이제 다시 이 그림 볼게요. 물로켓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슝팡 했어요. 자, 지상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 로켓이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 물로켓의 뭐가? 네, 높이가 뭐가 됐다? 0이 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높이가 지상에 있을 때는 어때요? 0이니까. 나머지들은 높이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최고 높이 45m 이렇게 있던 것처럼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지상에 위치해 있을 땐 높이가 0이죠.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다? 높이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의 시각을 구해서 속도의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높이가 0이 되는 시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즉, x가 0이 되는 시점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얘가 0이 되는 시점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세요. 자,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예요. 그런데 어때요? 뭐만 가능하죠? 네, t는 시각이잖아요, 시각. 이 t라는 거는 시간이에요. 자, 시각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t가 0보다 커야만 하기 때문이죠. 0보다 같을 수도 있고. 왜냐면 0초는 있으니까 시작할 때.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의 시간은 5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5초를 어디다가 이 속도 구한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때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속도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50 더하기 20 따라서 마이너스 30이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m/s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2번의 문제는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에 맞게끔 나와 있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유사한 문제 2번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시 멈추고 직접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2번 다 풀고 왔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 xm라고 합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자, 이럴 때 다음을 구해보세요. 1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자, 아까랑 완전 똑같네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때는 언제라 그랬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다. 바로 V가 0이 된다. 즉 속도가 0이 되는 곳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V를 먼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속도 V는 위치를 미분한 거. 미분하시면 30-10t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 되는 t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t가 마이너스 30이니까 t는 3 이렇게 되고 그때 높이니까 3을 이 높이 x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90-95 45 그래서 4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3초 걸렸고 그때 높이 45m다 라고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아까 떨어지는 순간은 뭐다 라고 했었죠. 높이가 0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의 높이는 x니까요. 위에 주어진 식 x가 0이 되는 시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x식이 30t-5t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시점, 즉 0이 되는 t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t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t-6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가 0 또는 6인데 자 우리는 t가 어떻다라고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뭐겠어요? 6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6인데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속도 구한 식 요 위에 있었죠? 자, 이 V를 구해주시면 6일 때 그러면 30-6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0m/s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을 풀고 오늘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읽어볼게요. 어느 스카이 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오, 열심히 쭉 떨어진대요. 자, 이 스카이 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 후의 높이를 이렇게 h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지상 2,000m의 높이에서 스카이 다이버의 낙하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어볼게요. 바로 지상 2,000m 높이에서 낙하 속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상 2,000m 높이다 라는 거는 뭐가 2,000이다 라는 뜻이죠. 바로 이 h가 2,000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에 대해서 뭘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즉 얘를 미분한 식에다가 2,000일 때의 시간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풀어볼까요? h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높이가 2,000이 될 때의 시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시각은 t 값이죠. 그래서 t 값을 구해보면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t의 제곱이 400이 되고 그러면 t가 20 또는 마이너스 20이 되죠. t가 뿔마 20. 자, 그런데 어떻다라고 했었죠? 여기 나와 있죠.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음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t가 20만 될 수 있어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상 2,000m의 높이가 될 수 있는 그 시각이 20초다라는 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때의 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즉 h를 미분해서 속도 v를 구하시면 돼요. 자, v는 마이너스 10t네요. 네, 상수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라서 이 20을 t에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얼마니? 10 곱하기 20이니까요. 마이너스 200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200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 가속도 문제들을 좀 풀어보았는데요. 우선은 속도, 가속도의 뜻만 알면은 이런 문제들은 요 앞에 풀었던 예제 1이나 문제 1번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풀어봤어요.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 2번과 같은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풀어보셔야 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것에 맞추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속도 가속도 다음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미분이 다 끝나고 적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적분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기호도 새롭게 등장하니까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수업 듣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